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신드롬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책은 수상 발표 직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0만 부 이상이 팔리며 서점가에서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10일 오후 8시부터 11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국내 주요 서점에서는 책을 구입하려는 독자들이 몰려들었고 해외에서도 한강의 쾌거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주요 서점 예스24는 11만 8천 부, 교보문고는 10만 3천 부, 알라딘은 7만 부를 판매하며 베스트셀러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는 노벨상 발표 후 1분당 18권씩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채식주의자, 초기 시집, 최근작까지 모든 작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맞춰 인쇄소를 최대한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텍스트 힙 열풍이 노벨상 수상과 맞물려 독서 붐을 일으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독자들은 SNS를 통해 서점가의 모습을 공유하며 책을 구매하려는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학생은 문학으로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한강의 소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고향인 광주와 아버지 한승원의 고향 전남 장흥에서는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한강과 한승원 작가 기념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은 영화와 연극화도 추진 중이며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가 각기 다른 예술 장르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세계 문단에서도 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부커상 측은 한강의 수상을 엄청난 소식이라며 환영했고 내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심사위원장인 맥스 포터는 한강은 특별한 휴머니티 작가이자 필수적인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설가 데버라 레비는 한강이 가장 심오한 작가 중 한 명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0.25%포인트 낮춘 연 3.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결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금리 인하 배경으로 설명하며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제 활성화 기대가 있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09% 하락한 2,596.91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349.5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장내 선물 매매와 청산 과정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ETF의 유동성 공급자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지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8월 초 국내 증시가 블랙먼데이로 불릴 만큼 폭락한 시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스왑 거래 등록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군 당국이 전방부대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의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를 주장한 후속 조치로 북한은 무인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대한민국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북한은 12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 준비 지시를 내렸으며 무인기 영공 침범 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 통제가 부족해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북한의 긴장 고조에도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I 칩 시장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이 1년치 분량이 모두 매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향후 12개월간의 블랙웰 공급이 모두 예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H100과 H200의 후속 모델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톰스 하드웨어는 신규 고객이 블랙웰을 주문할 경우 내년 말까지 대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는 H100과 H200 출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2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며 현재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웰은 패키징 결함 문제로 출시가 약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향후 1년간 생산될 모든 블랙웰 칩을 사전 주문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MS의 블랙웰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오픈 AI에도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하며 블랙웰을 통해 내년에도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반세기 만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에서 이러한 홍수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 이틀간 연평균 강수량을 웃도는 폭우가 내리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에 따르면 알제리 국경 인근 타구나이트 마을에서는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는 30에서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자고라와 타타사하의 일시적 습지가 호수로 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과 같은 폭우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이 지역의 기상 조건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폭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 중부, 서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으로 연간 강수량이 25mm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 지역에서도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모로코와 알제리의 사막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사하라 사막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이 꽃을 피우는 등 사막이 푸르게 변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의 기상 패턴이 더욱 불규칙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세부 사항 부족으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은 국유은행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특별국채와 채권 발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에서 중국이 소비 증대와 관련한 절박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의 구체적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BNP 파리바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제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약해 보이며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약 2조 위안 한화 약 382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인 수치는 이달 말에나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는 장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5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린 비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서 내일 새벽까지, 충청권에서는 오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